안녕하세요. 절세도 기술이다. 세무회계 창공 대표 세무사 김도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아보면 이렇게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주는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인 거 알고 계시나요? 세법은 신고를 할 때 단순 법령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요, 유권 해석이라든지 판례 같은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신고를 해야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인터넷만을 검색을 해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실수의 위험성이 크고요. 그리고 세무사를 잘못 선택해서 세무사가 직접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가 가산세나 이런 것들을 내줄 수는 있지만 되게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뭘 준비를 했냐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있고요. 이제 2024년 1월부터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11월 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실제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 중에 실수한 사례라는 겁니다. 이게 실수가 그러니까 단순 실수면 실수 끝 이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가산세입니다. 가산세예요. 그리고 무슨 세금이죠?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거래대금이 막 억 단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금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신고는 하겠죠.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비과세라고 판단을 해서 무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무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국세청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너 신고했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 이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되면은 가산세가 20%예요. 20%.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세금을 적게 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10%가 붙게 됩니다. 만약에 세금이 6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금을 내야 될 게 6억인데 만약 무신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가지고 무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1억 2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 연봉이에요. 대기업 연봉이 그냥 한 번 한순간의 판단으로 1억 2천만 원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당연히 6억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겠죠. 근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그래서 이제 1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의 세금이 붙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 6억짜리 세금을 1세대 1주택을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됐다. 그럼 가산세까지 얼마다?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준비를 했냐면 여기 이제 가까이 보면 PDF 파일이 있어요. PDF 파일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씩 이제 실수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 하나하나 중에 여러분들이 뭘 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PDF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국세청에서. 근데 이제 거기 PDF 파일에 어떠한 실수 요건, 어떠한 실수 요건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러한 실수들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양도소득세를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 혹은 이제 양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앞으로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본인이 실수를 뭘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설명을 드릴 건 이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김국세 씨는 2018년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A주택을 7억 원에 취득을 하고 2023년 7월 달에 얼마에? 11억 원에 양도를 했대요. 그럼 양도 차익이 4억이네요. 그죠? 우리가 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2025년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조정지역 대상을 이제 해제를 시켰죠. 그래서 마포구가 그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김국세 씨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나이스, 완전 나이스. 2023년 1월 서울 마포구가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 요건 없어도 돼.
거주요건 없었는데 우리가 보유요건이 있고 거주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조정지역 대상에 있는 곳은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대상에 빠지면요 2년 보유만 하게 되면 돼요. 근데 이제 김국세 씨가 1월 달에 이제 우리 마포구 빠졌으니까 이제 거주요건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해서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비과세 적용할 땐 당연히 얼마예요? 나 한 번도 안 나오겠죠. 근데 얼마? 미적용, 그러니까 적용을 하게 되면 1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과연 김국세 씨는 어떤 걸 실수를 했을까요? 2023년 1월 달에 조정지역 대상에서 마포구가 빠졌죠. 그런데 김국세 씨가 우리 집은 마포 이제 조정지역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당연히 거주요건은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비과세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김국세 씨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본인이 세무사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무사 수수료가 아까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찾아봤겠죠. 그래서 오케이, 조정지역 대상에 있지 않으면 거주 요건은 없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뭐라고 했냐? 취득 당시예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지역 대상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김국세 씨가 직접 신고를 했다라고 판단이 들었냐면요. 이거 모르는 세무사 없어요. 당연히 취득 당시지. 만약에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 대상이 아니라 양도 당시에 조정지역 대상이 아니면 거주요건 안 해도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세무사가 있다면 그분은 세무사 자격증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세무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그냥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다면 당연히 그 1억 1,700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냈겠죠. 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까 얼마였죠? 1억 1,700만 원이에요. 보통은 이제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게 되면 신고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거주 요건 뭐 이제 만약에 상담을 받았다면 2년 거주 요건 충족했겠죠. 아마 김국세 씨가. 그래서 얘도 안 나올 수 있었을 거고요. 그죠?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때 얘 가산세는 얼마게요? 아까 제가 0.2% 무신고 가산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0%에 20%. 0.2%가 아니라 20%입니다. 20%. 20% 계산하면 대략 한 2천만 원 이상이 나오죠. 2천만 원.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게 자료가 날라올 때 바로 다음날 날라오지 않아요. 한 몇 년 지나서 날라오거든요. 몇 년 지나서 이제 뭐 1년에서 2년만 늦게 왔다 하더라도 10%에서 20% 납부불 성실 가산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2년 뒤에 왔다라고 가정하면 2천만 원 곱하기 2, 4천만 원. 4천만 원이 가산세예요. 한 사람 연봉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세무사한테 찾아와요. 세무사 이거 대통령도 못 바꿉니다. 이건 대통령도 이미 신고가 들어가서 뭐 해달라고 대통령도 못해요. 왜냐면 나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요. 판례에도 세법상의 무지는 그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세무사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고 수수료로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50만 원, 세무사 수수료 50만 원만 아꼈어도 그죠? 얼마? 1억 1,700만 원에다가 4천만 원 가산세 아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 무조건 세무사 연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 적용을 할 때 인터넷 검색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는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여기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뭐 본인이 뭐 세법 전문가도 아닌데 뭐 인터넷 검색해서 본인이 뭐 해갖고 판단을 하면 똑같은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실수한 사례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